아트팟은 미술인이 직접 만드는 주간 단위 미술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미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겠습니다. 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이번 주 아트팟은 연희 연남동 특집입니다. 연희동 토박이 최금수님 그리고 연남동의 새로이 터를 잡은 김수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희 연남동 특집에는 연남동의 미술발전소 CR 콜렉티브, 미술 편의점이란 새로운 개념을 표방하는 윤상진 대표와 그의 공간, 기업의 미술지원 공간 챕터 2, 그리고 연희동으로 넘어가서 연희동 마을의 문화회관 공공연희, 전시장이 있는 갤러리 미용실, 그리고 클로징으로 김대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다방의 푸른 꿈 상영 현장을 담았습니다. 아트팟 시작합니다. 지난주 아트팟 첫 회 시작했는데 두 번째 주에 기획곡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할까 고민을 갖다 하다가 이분이 연희동 연남동이 알고 나면 미술 동네라는 아주 좋은 컨셉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17년 정도 뭘 하면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무려 51년 동안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연희동의 달인 최금수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한 곳에 오래 산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식의 상황인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아버지가 놀았던 놀이터에 아들이 같이 놀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을이라는 곳, 특히 서울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서울을 고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주 그냥 부러운 말만 계속 해주시는데 최금수 소장하면 누구나 다 미술애호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전시기획자라면 아주 매일매일 이용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어요. 네오땡의 운영자신데 1999년서부터 시작됐어요. 네오땡도 이 동네에 있나요? 직원들 출퇴근 문제 때문에 전철역 가까이 홍대 앞에 있는데 근데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제일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일 오래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 다 같아요. 네.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또 정보가 많은 그런 이제 미술 아카이브이기도 하죠. 최금수 소장이 연희동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연남동의 공간을 여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 생각에는 아주 특이한 경력인데요. 대학교 때는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음악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걸로는 다모, 아주 큰 인기가 있었죠. 다모,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리고 얼마 전에 킬미힐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역적까지 드라마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수환 감독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굴러온돌입니다. 이곳이 그 음악 듣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곳이죠? 다락방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일단 여기 상호에 다락 루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2층이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지금 옹기종기 소박하게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들 나누고 음악 듣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연상되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작가, 미술가 분들도 많고 네. 드라마 음악 감독을 하셨으니까 음악인들도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주로 뭐 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술계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영화 좋아하고 글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연희 연남동 특집 그 알고 나니 미술 동네 이쪽은 우리 이제 김수환 음악 감독님이랑 최금수 소장님 모시고 연남동 세 곳, 연희동 두 곳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연남동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재단에 좀 외연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문화예술을 저희가 또 함께하는 다양하게 재미있게 만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예술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술 공간은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또 제일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재단과도 일맥상통하는 CR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R 사상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CR이라는 어떤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잘 발휘시키고 그다음에 생산력을 갖추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 하에 저희 공간은 전문적인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런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상상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다양한 사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몸을 쓰고 체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옥상에 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름부터 뭐 상추나 케일이나 샐러리나 도마도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해서 지역 주민 그다음에 작가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11월에 식물생활이라는 식물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재미있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식물을 어떤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분양하고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공유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연남동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지만 아트팟에서는 20초 평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근데 20초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방금 본 CR 컬렉티브에 대해서 먼저 김수환 감독님의 20초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동 와보니까 연남동이 TV에서처럼 맛집 찾아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이런 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문화에 관심 많고 예술 어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멋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금수 소장님 생각에 이 CR 컬렉티브가 향후 연남동 문화에서 어떤 축을 담당할 것 같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연남동에 자주 찾아오면서 이제 문화 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CR 컬렉티브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CR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표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텃밭으로 문화적인 좋은 텃밭으로 기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걸 좀 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접할 수 있고 편하게 그 예술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작가와 대중을 연결해주는 역할. 나는 작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작가를 아니까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개념의 어떤 복덕방 개념으로 이 공간을 한번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좀 더 쉽게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편의점 개념인 거죠. 다양한 예술 영역들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고르고 골라서 그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을 제안합니다. 2006년도에 모 기업이 후원을 하면서 모 기업의 후원하에 작가들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모든 예술 분야를 다 아울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연, 무용, 뭐 건축, 뭐 기획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 나온 것들을 그 모기업의 든든한 자금으로 아주 자유롭게 지원을 했었고 그들은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했었죠. 그렇지만 뭐 그 역시 이제 모기업이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서 아쉽게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이 공간에서 다시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는 저는 지금 제 뒤에는 모기업이 없어요. 모기업이 없어서 자본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그건 있어요. 더 자유롭죠. 작가들이 원하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정말 그야말로 날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저기서는 작가와 이 지역 주민, 작가와 진짜 일반 대중 간의 소통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좀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젊음의 패기로만 했던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밀착적인 개념의 뭐 예술 대중운동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품이 옆에 친구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그냥 가깝고 되게 편한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대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그냥 그 작품은 늘 우리 근처에 있고 가깝게 있고 편한 대상이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술 편의점 이거 재밌는 개념이에요. 근데 현실에 뿌리 내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 윤상진 대표도 김수환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최근에 불러온 돌이시죠. 같은 입장에서 이곳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역할은 뭐 지금 윤 대표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이 생각이 계속 유지되고 좋은 공간으로 남으려면 아무래도 일단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숙도 싸고 우리 종종 가시자고요, 거기를. 최금 소장님은 이곳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윤상진 대표가 예전에 거리 미술전을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워낙 그 대중과 함께하는 아니면 대중 속에 파고드는 그런 식의 기획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연남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챕터2는 의료 관련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원래 이제 이 연남동에 오랫동안 이제 이 사옥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활기를 좀 띠면서 어떻게 활용할까 좀 고민을 하시다가 사주께서 워낙 문화예술 쪽에 특히 미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작가분들한테 좀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이제 그 스튜디오하고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제 챕터2를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에 시작이 돼서 4번 기획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입주 작가 전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작가분 3분이 입주해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카페도 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동네 가게와 창고로 쓰이던 곳을 개조한 비영리 미술 공간입니다.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갤러리와 달리 전시 기간도 보름에서 2달 정도까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열립니다. 작품도 평면 회화는 물론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형식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간섭의 기록, 우리 시대의 추상, 지평선 위에 서서, 현존 부재 등 그간 개최했던 전시 제목에서도 이곳의 느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레지던시에는 배윤환, 윤석원, 오유경 3명의 작가가 입주했습니다. 최근 한 안마의자 회사가 굉장히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제품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곳이 굉장히 직원 복지를 잘한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바이럴 마케팅에 효과적인데 문화예술도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가 전시장이 있고 또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 레지던시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해서 김수환 감독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패트런이 있어야 좋은 음악과 미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 너무 고마운 장소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요. 동선도 재미있고 전시 보다가 뭐 차도 마시고 작업도 하고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 후원하는 공간이죠. 기업과 미술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최금 소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민 사회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육이나 학술 쪽에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CR 컬렉티브 장학 사업도 있지만, 근데 문화 산업으로 접근했을 땐 실제로 자기의 성향, 기업의 성향에 맞는 확실한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남동 공간 3곳을 봤어요. 이제 연희동입니다. 네, 연희동의 달인이시죠. 최금수 소장에게서 연희동은 어떤 곳입니까? 저야 일단 고향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랐던 곳에서 아들이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변화무쌍한 도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많이 제외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연희동이라는 곳은 작가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그래도 상업지구로서 보다는 아마 주거지구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연희 맛길이라고 해서 이제 화교들이 하고 있는 이제 중국 음식들이 많이 있죠.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것은 사실 연남동이지 연희동이라기보다는. 근데 연희동은 굉장히 그래도 여유로운 곳, 주거가 아무래도 더 주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연남동보다 연희동이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작은 샵들하고 뭐 작업실들 그리고 가정집들이 쫙 이렇게 너무너무 조화롭게 이렇게 있고 눈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가게들이랑 주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공연희 대표 임성현입니다. 저희는 2013년에 연희동에 이사를 왔는데요. 2013년에 와서 저희가 지역에 어떻게 예술가들이 지역과 어떻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커피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조금씩 예술을 통한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아트페어를 열려고 하는데요. 연희동에서 활동하는 50분의 작가들과 200여 점의 작품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하기에는 약간 큰 규모의 아트페어를 통해서 예술가와 예술가, 그 다음에 지역이 어떻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플리마켓도 열어서 이렇게 작가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중고품 가지고 나오실 수 있고 핸드메이드 제품 가지고 나오셔서 파실 수 있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예술적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공공연희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무소속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공공연희는 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들의 아지트입니다. 플리마켓인 동네마켓, 도시농부 프로젝트, 잠깐만 밤, 그리고 연희동 아트페어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공예 작가들이 많이 살아서일까요? 공공연희에서는 공예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들이 열립니다. 동네 주민들이 편한 복장으로 이곳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죠. 공예가 그런 거 아닐까요? 감상의 대상이기보다는 생활에,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그런 대상. 이런 지점을 공공연희는 공공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촬영하러 가봤더니 와본 곳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과 동문회를 여기서 했는데 그때 저 술만 마셨던 것 같아요. 최 소장님은 연희동에서 혹시 이곳이 최애하는 장소가 아닌가요? 최애하는 장소라고 하면 뭐 집이 제일 좋죠. 그런데 밤에 작가들을 만나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곳, 이제 밤의 갤러리라는 게 공공연희의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마다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작가들이 조그마한 소품들을 팔기도 하고 또 애견, 묘라고 묘.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을 키워서 분양하기도 하는 이제 마을의 문화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연남동에서 봤던 윤상진 대표 공간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일본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비계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공사할 때 많이 쓰던 건데 이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설치가 너무 쉽고 그다음에 해체, 용이하고. 예.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뭐 공간을 이리저리 설계가 가능하고 즉석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용도 폐기됐을 때도 재활용되고. 예,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의미로는 이제 막 이제 뭔가를 건설한다라는 의미의 표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쁜 의미로는 좀 불안한 이제 임시공간 느낌,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감의 장소이기도 하죠. 역시 전문가다우신 거네요. 네. 사실 이 공간이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작업을 보고 이 두 가지 공간이 이렇게 접목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이렇게 모여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머리 자른다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또 영국 가서 이제 제가 사진을 공부했을 때 베를린 미술관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실상 베를린 미술관에서 본 작품도 되게 좋았지만 그 당시 아침에 이렇게 조그만 식당에서 거기에 걸려있던 그림 근데 그 식당 주인분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그게 그 옆에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놨던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아침 먹으면서 그거 봤던 그때가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굉장히 일상에서 이렇게 작품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여유하고 행복이 되게 행복했고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어쩌면 이 공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접목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을 꼭 1층에 내고 싶었던 이유는 윈도우 갤러리를 해가지고 작가들의 작품을 이 동네 분들이 사실 밤 한 11시까지 여기가 윈도우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 공간에 안 들어와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하고 싶어서 윈도우 갤러리가 있는 1층 공간을 준비하게 됐어요. 네. 미용실을 매개로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사실 그 갤러리 공간이랑 카페는 많잖아요. 근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되게 드문 공간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전시장에는 의자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 심지어는 그 머리 감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작품을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미술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뭐 미용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작품을 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굉장히 마을에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것도 이제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기 때문에 윈도우를 통해서라도 작품을 볼 수 있는 주거 지역에 최적화된 전시 공간이기도 하죠. 김 감독님 이쪽에 자리 잡으셨는데 미용실 근처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요. 거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건 최 소장님이 알려주시죠. 최 소장님 이름 팔면 되나요? 무슨 예술가들은 할인한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예술가들 할인해 준다라는 게? 아, 좋네요. 김수환 감독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에릭 사티, 우리 모두 아는 작곡자. 에릭 사티가 가구로서의 음악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작정하고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너무 다 좋다 그러나요, 제가? 근데 뭐 그 에릭 사티 그 들어간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에릭 사티의 그 가구로서의 음악은 미술에 있어서도 잘 맞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녹화하는 이곳에서 지난 9월 초였죠. 그 김대현 감독의 한국 대중음악 다큐멘터리 다방의 푸른 꿈 상영도 있었고요. 그 이어서 홍대 앞에 가장 유명한 DJ죠. 슈퍼플라이 하성채 DJ의 DJ 공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방의 푸른 꿈 영상과 함께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고문 소장님 그리고 김수환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